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중국 항서제약이 어제에서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3.6%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 현지에서 나왔던 이제 변화의 여정, 고통에서 성장으로 항서제약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HLB는 이제 주가가 종가상으로 53,800원 강보합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LB 관련되는 특별한 기사는 없는 가운데 오해 나왔던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브릿지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가가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이 이제 브릿지 바이오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흐름들이 영향을 바이오 전체에 주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600억대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이 점한가를 상한가 이제 30% 이상 변경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많은 어떤 하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지금 많은 하한가를 보였고, 어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고 오늘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만 거래량은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도 일단 받습니다만 종목별로 지금 옥석 가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HLB와 이제 이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좋은 쪽 관련되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윗단에서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기업들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HLB는 이제 CRL 이후에 이제 급락 이후에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상황은 조금 다른데 제목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 빨간불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이제 기사 내용에 좀 다루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요것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발 의약품 관세 관련되는 부분이 이 품목별 관세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들을 미국 증시에도 받고 있고, 국내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안 받는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법차손 관련되는 부분에 이 자기 자본의 50% 이상 정도의 당기 순손실 관련되는 부분들이 3년 이내에 2번 이상 나오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을 받고, 내년까지 이제 이 부분들을 해소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정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자본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급락으로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게 이제 HLB죠. CRL을 두 번째 이제 3월 21일 받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이 넣어줘야 이제 다시 이제 홀드된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다시 리뷰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아직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일정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FDA 허가가 불발됐다기보다는 홀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RL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 자체가 일단 이제 중지 단계고 이 부분들을 이제 재개시키는 어떤 구간에 이제 다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97,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CRL 이후에 하한가를 맞아서 4만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만원대까지 다시 일단 반등하고 지금 5만원대 초중반 정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LB는 단일 파이프라인의 어떤 극복을 2019년 이후부터는 하면서 이 재무적인 안정감들도 다른 개발을 위주로 했던 바이오 텍들하고 좀 다르게 이 부분들을 갖추면서 현금 유동성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과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리서브미션 재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해소가 되는 어떤 종목이 HLB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차별화가 돼 있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50위안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3.66% 올라가면서 월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양봉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항서제약이죠. 그래서 52위안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은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도입한다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가도 벌써 올라갔다가 그 트럼프 상호 관세 관련되는 부분으로 다시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거래량과 더불어서. 그래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기사가 현지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제 구글로 바로 이제 번역해서 하는데 사업 보고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도 이후에 중국 쪽에서는 약가 이제 인하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영향을 받으면서 70% 이상 빠졌다가 바닥권에서는 다시 이제 반등을 중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항서제약이 이제 혁신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전략적 변화를 보면서 작년도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 50% 정도가 이제 혁신신약으로 갖춰져 있고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이 절반 정도로 이제 비중에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비중이 거의 90% 정도 있는 부분들도 해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항서제약의 어떤 성장의 축이다. 그래서 거기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 라이센스 아웃도 한 축이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기관을 통해서 허가 이후에 직접적인 미국 진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한 축임을 뭐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후부터 이제 핵심 재무지표에서 요거는 이제 뭐 수익 관련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19%, 2021년도부터 이제 약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고점 치고 빠졌던 부분이고 2023년도, 2024년도에 다시 이제 이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을 회복하고 있죠. 이 고통에서 성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재무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 밑단에는 이제 순이익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도 2020년도 이후에 이제 2년 정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작년도부터는 이제 재가동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원동력이 연구개발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구개발의 어떤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 비중 자체는 2020년도에 17%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때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신약으로의 어떤 피복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 관련되는 부분에 그 실질적으로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현금 흐름 관련되는 부분은 양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채 비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신약 관련되는 연구개발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홍콩 상장을 하게 되면 좀 더 강화된 부분으로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직접적인 규제 통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앞서 있는 게 이제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더 이제 힘을 좀 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R&D 파이프라인 경쟁력 분석에서 가장 이제 뭐 시장이 큰 게 이제 종양 관련되는 부분이죠. 항암제 관련해서 ADC 쪽도 이제 10년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19년도 이제 허가받았기 때문에 지금 팔리고 있는지는
지금 뭐 7년차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닉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중국에서는 팔기 시작한,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혁신적 약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파트닙이 이제 리보세라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뭐 위암 3차, 뭐 간암이라든지 여러 암종에 허가받아서 누적으로 이제 2조 이상 팔았던 약이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로티닙이라든지 플로즈파립이라든지 여러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개발하고 있고,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PD-1 시장의 판매왕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한참 좋았을 때, 그다음에 약가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외 진출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85%까지도 감소를 하면서, 예, 주요 응용사는 이제 PD-1 쪽에서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제 가장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옵티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제 PD-1 계열이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베이진사의 티슬레리주맙이라든지 준시바이오로직스의 토리팔리맙, 록트로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다 이제 경쟁 약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중국 쪽 매출이 3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1위를 하다가 지금 3위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고, 리보세라니까 이제 병용 관련되는 간암 1차 치료제에서 유의미한 어떤 효능을 장기 생존율, 전체 생존율 값이 23.8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제 FDA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현지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항암제 외에 대사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질환, 신경계,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뭐 조영제 이런 부분의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은 앙서제약이 혁신신약에서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고, 주요 타켓 PD-1이라든지 베제프, 요거는 다 이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출시된 약물에서 2019년도에 PD-1에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베제팔2 티로신키나제 억제제가 리보세라님은 2014년도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지금까지 기반을 만들었던 게 보면 이제 리보세라님이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개발 성공했던 캄넬리주맙입니다. 이게 완전히 뭐 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9,000명의 영업팀과 R&D팀에 5,0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적인 부분에 지금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PD-1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국제시장에서 어떤 경험 관련되는 부분으로 아직 이제 국제화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던 단계인데, 해외 시장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CRL 관련되는 부분들 해결 과제를 현지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 라인은 이제 풍부해지고 있지만,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닉 관련되는 어떤 이제 의존도가 높고, 이 부분들이 국외 진출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현지에서도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다국적 빅파마와 경쟁을 하고 있고, PD-1은 굉장히 이제 경쟁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규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GMP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 쪽 GMP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 국내가 아니라 FDA 기준으로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맙 외에도 이제 여러 부분들의 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받았다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출 비중 자체는 전체에서 보면 뭐 2.5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늘려나가느냐가 이 라이센스 아웃 형태 말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증가시키는 게 항서제약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의 미래 영역,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잠재적인 어떤 기대감과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의 뭐 영향 자체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 FDA 이제 승인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매도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53,830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는 4월 18일 기준으로 380만 주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차거래 조건 이제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